강릉 펜션에서 사고 난 지 3일째입니다. 학생들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 학생은요. 걸어서 고압 산소치료실을 들어갈 정도로 건강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세영 기자, 학생들의 상태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강릉 아산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5명의 학생들이 이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2시간가량 고압산소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2명이 먼저 치료를 받았고 이후 건강이 호전된 3명이 치료실로 향했습니다. 특히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여 일반 병실로 옮겼던 학생은 걸어서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측은 이 학생이 부모가 원하면 당장 내일 퇴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다른 2명도 오늘 치료를 받고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이 2명은 오늘 저녁부터 식사가 가능하다고 병원 측이 설명했습니다. 호전된 3명은 오늘 치료를 받으며 서로 대화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는 학생 2명은 오후에 한 차례 더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며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원조에 있는 학생 2명도 의식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일단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사망한 학생들의 소식은 전해주지 않는다. 그게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칠까 봐 일부러 안 전해주는 그럼요. 그건 같아요. 엄청난 트라우마죠. 사실은 그러니까 같이 10명이 가서 여행을 갔잖아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10명이 같이 갔다고 하면. 그런데 자기는 살아남고 동료는 만약에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다행히 본인은 살아남았지만 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같이 몇 시간 전까지만 같이 있었던 친구잖아요. 네. 그 밤에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같이 얘기도 했던 친구고 사랑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본인은 엄청나게 가슴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트라우마가 남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네. 또 만약에 혹시나 살아있는 친구 중에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했던 친구들 같으면 더 큰 죄책감이 시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도모군이 부모님한테 깨어나자마자 다른 친구들 어떻게 되냐고 그러겠죠. 물어봤다는 자기가 아프니까 친구들은 그러니까요. 자기는 이만큼 다쳤는데 어쨌든 친구들 어떻게 됐을까.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치료를 받고 있는 도모군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신치료나 심리치료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네. 지속적으로 이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치료도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몸을 건강하게 하고 반드시 해줘야 되겠네요. 심리치료를. 그렇죠. 이제 그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PTSD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고가 난 다음에 긴급하게 응급 상황이거든요. 지금 몸은 건강해져서도 퇴원을 하게 되면 이런 정보를 다 알게 되고 급격히 그걸 받기 때문에 오히려 퇴원을 좀 늦추면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같이 받으면 예후가 좋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그냥 뛰어넘고 이제 육체적으로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뭐 그냥 대처하라 그렇게 되면 심하면 뭐 향후 30년 평생을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라 생각하시고 육체가 건강해져도 심리적인 상황에서 아직 엄청난 지금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반드시 6개월에서 1년 정도. 상담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강 변호사님 지금 사망한 학생들 빈소가 차려졌어요. 네. 예. 예, 그래서 내일이 이제 발인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비공개로 사실은 뭐 이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주 그 간소하게 지금 이제 하고 언론에 되도록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간 이제 선생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아주 비통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번 사고는 저도 생각해보면 너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안전 의식이 너무나 정말 미개하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원인이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고는 정말 1960년대, 70년대 일어나던 사고거든요. 그래서 참 이번에 우리가 이번 기회로 해서 하여튼 학생들에 대해서 또 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또 우리 사회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도 협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히 협조를 해야죠. 너무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지 않은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요. 모 언론사들이 이게 기자들이 대선고 다니는 학생들한테 자꾸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아느냐, 당신하고 친했냐.
그런 인터뷰하려고 자꾸 접근하고. 근데 그 아이들은요, 이 일 자체도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펜션에 가지 않은 학생이라도 이 학생들이 알고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어른도 자기가 아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리 들으면 마음속으로 상당히 좀 충격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들인데 이런 학생들이 그런 충격을 받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자꾸 가서 물어보고 그 친구에 대해서 뭐 얘기하라 그러고 어떤 심정이냐고 물어보고 이러면 안 되는 굳이 그럴 겁니다. 필요 없죠. 예, 그러면 언론 윤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희생자 그 모습을 친구한테 보여주고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 학생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보도 준칙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피해 학생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뭐 취재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질문은 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도하면서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지금 조롱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네, 지금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이제 네. 피해자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13건을 이제 해서요. 여기 방심위에다 삭제, 차단 요청하고 한 건에 대해서는 뭐 내사까지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했고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면 이제 최우선적으로 엄정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옛날 용어를 보면 자녀를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용어가 없어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고아고, 남편을 잃으면 과부고, 그다음에 아내를 잃으면 호랍이라 그랬지만, 자식을 잃은 거는 천륜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참척의 슬픔이라는 표현만 있지, 그거는 용어를 아예 안 만들어뒀어요. 이런 건 없었으면 그러네요. 좋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역사가 얼마나 지나도 사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 엄마가 글 쓴 거 보면 뭐 나비가 돼서 이제 날아다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정말 그리고 수능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자식이 고생하다가 이제 좀 키웠다, 이제 다 생각이 키웠고 들지. 또 얘도 지금까지는 계속 공부하라고 잔소리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젠 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이렇게 좀 풀어놔야지 그러면서 이제 즐거운 일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더 가슴이 아플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런 남의 가슴을 정말 이렇게 후벼파는 이런 일을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사기관이 의지를 갖고 있고 여론도 안 좋으니까 이런 때는 이런 부분은 더욱더 이렇게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벌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네. 유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